안녕하세요. 브라질 재외동포의 언어 태도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경북대학교 황지윤입니다. 발표는 발표문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목적과 그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질은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영방제 공화국으로 한국과는 1959년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에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브라질이라는 국가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화를 이룬 국가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민 사회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다른 문화와 접촉하여 만들어진 독특한 이민 문화를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브라질의 한인 사회 또한 한국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브라질 문화를 받아들이며 그들만의 독특한 이민 문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브라질 재외 동포는 독특한 문화만큼 독특한 언어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한인 사회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한인 사회의 특성 및 이주사와 관련된 연구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언어 태도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곤 있지만 브라질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질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들의 언어 태도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브라질 재외 동포의 언어 태도 연구는 언어 태도에 따라 언어적 정체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언어 태도에 따라 앞으로의 언어 사용, 즉 언어 선택 및 언어 전환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행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브라질 한인 사회와 관련된 연구는 이광윤, 이현철, 이채무, 박신규, 김명원, 김용마, 임영원, 최금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김한철, 정윤수 등의 연구가 있고 중남미 사회의 재외동포 현안 및 정책과 관련된 연구는 임수진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 태도와 관련된 연구로는 강정희, 김덕구, 임영철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광윤 2011에서는 브라질에 거주하는 한인 공동체가 현지 사회에 적응하면서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유지하는지 1세대, 1.5세대, 2세대를 중심으로 살펴봤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연구 결과 대체로 한인 사회에 긍정적이며 특히 젊은 연령층으로 갈수록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한철 2010에서는 브라질 교포들이 한국과 관련되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래의 교포 인재 활용과 관련한 논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브라질 교포 2세들은 이중 언어자가 되기 쉬운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체험을 통한 한국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심어줘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정희 2004는 이민자들의 언어 선택 태도의 심리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춰서 오사카에 거주하는 제일 한국인들의 한국어에 대한 언어 선택 태도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해외 동포들에 대한 민족 정체성과 모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일 한국인 사회의 일본어로의 전환을 견인하는 심리적인 요인은 역사적, 정치적 환경에서 기인한 제일 한국인 사회 구성원들 간의 동질감과 결속력 약화, 그리고 민족적 열등감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브라질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은 브라질 재외동포의 언어보다는 주로 한인 사회의 현황 및 이주사 혹은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어 태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의 대상도 주로 제일 한국인과 재미 한국인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브라질 재외동포의 언어 태도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약 1개월에 걸쳐서 브라질 상파울로주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1세대, 1.5세대, 2세대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총 60명으로 각 세대별로는 남녀 10명씩 총 20명을 조사하였고요. 이 연구에서는 세대와 성별 두 변인 중에서 세대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본 조사의 중심 대상 지역은 브라질에 있는 한인타운인 봉해찌루 거리 및 한국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 도시인 피라시카바입니다. 이 두 도시는 첫째, 한국 기업 및 한인타운이 있어서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점, 둘째, 이 도시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1세대부터 2세대까지 이주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브라질에 사는 한국인 사회의 표본 집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서 본 조사의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조사는 먼저 각 제보자에게 언어 태도에 대한 설문지에 대한 답을 작성하게 한 뒤에 설문 내용과 실제 언어 태도가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질문은 한국어의 사용 실태 및 언어 선택 결정 요인, 무의식 속의 언어 태도, 그리고 언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살펴볼 수 있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는 강정이 2004와 임영철 2006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예비조사를 통해 브라질 재외동포 사회에 맞도록 질문을 수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개별 면담의 경우에는 큰 틀에서 공통 질문을 하되 설문조사의 답변을 바탕으로 개인 및 세대 특성에 맞춰서 자유면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개별 면담을 함께 진행하여 양적 분석과 함께 질적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표본 집단의 수적 한계 극복과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서 하였으나 광범위한 표본 집단의 대상으로 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대표성이나 적확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브라질 재외동포의 언어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상시 한국어 사용 실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의 표일과 같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재외동포의 언어 태도 조사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특이한 점은 1세대에서 한국어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로 브라질어를 선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과 대체로 지방에 살다가 브라질에 이민을 왔음에도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6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터뷰를 했던 한 1세대의 말을 빌리며 이런 현상은 1세대들이 브라질로 이주할 당시에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역 감정이 좀 심했는데 한인이 적은 해외에서 그런 것들로 인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거의 대부분 표준어를 사용을 하였고 그게 습관처럼 굳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브라질 사이에서 정체성을 많이 고민해온 1.5세대의 경우에는 두 가지 언어를 모두 사용한다고 답을 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는 예측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2세대는 브라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브라질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한국어와 브라질어를 모두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세대들이 아직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거부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이는 언어 선택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1세대의 경우에는 이주 시기와 상관없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야기를 할 때 깜피나스 알파 빌라라든지 쇼핑과 같이 이제 도시명이나 한국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용어를 말할 때에만 브라질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말에 살라리오 미니모 같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용어를 두 언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표일의 응답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5세대의 경우에는 브라질어와 한국어를 둘 다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는 의견이 브라질어를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는 의견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결과 특히 어린 시절에 이민을 와서 브라질에서 가정을 이룬 1.5세대의 경우는 한국어보다 브라질어를 쓰는 것에 더 익숙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세대로 가면 브라질어를 사용하기 편하다는 의견이 70%로 세대가 낮아짐에 따라 브라질어가 사용하기 편하다는 의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브라질에 거주하는 한인의 특성상 어린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잘 알려줄 수 없기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강정이 2004에서처럼 이주 시기의 나이와 이민 사회에서의 교육 여부가 언어 선택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 3은 브라질 재외동포의 가정 안에서의 언어 선택 태도가 어떠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1세대의 경우에는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가끔 브라질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또 예측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1.5세대와 2세대의 경우에도 가정에서 주로 한국어를 사용함을 알 수 있고 1세대와는 다르게 한국어와 브라질의 사용 빈도가 비슷해져 감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는 한국어로 대화를 하지만 형제 자매와는 브라질어로 대화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한 점은 2세대의 경우에 일상생활에서 브라질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답했던 비율에 비해서 가정에서 브라질어만 사용한다고 답한 비율이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브라질 재외동포 가정 내에서는 한국어가 우선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브라질의 한인 사회의 언어 선택을 주도하는 세대가 1세대임을 알게 해줍니다.
브라질 재외 동포들이 가정이 아닌 브라질 사회에서도 한인들끼리 한국어를 우선시하며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4는 브라질 사회 내에서의 한인들끼리의 대화 언어를, 표 5는 한인 사회 속에서의 한인들끼리의 대화 언어를 조사한 것입니다. 1세대의 경우 어느 공간에 있던지 그것에 부여받지 않고 주로 한국어를 사용함을 볼 수 있습니다. 1.5세대의 경우에는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한국어와 브라질어의 사용 빈도가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2세대의 경우에는 브라질 사회에서 한국어만 사용한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대체적으로 1.5세대와 같이 한국어와 브라질어의 사용 빈도가 비슷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2세대의 경우 이제 길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때는 비밀 이야기를 하는 경우일 때가 많다고 답변한 것인데요. 이는 한국어를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언어로 전환시켜 사용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브라질 제외 동포들은 각 세대별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언어를 유지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아직까지도 한국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인들끼리의 결속감 및 동질감을 가지고 있고, 세대가 낮아질수록 브라질이라는 사회에 점점 결속감과 동질감을 가지게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6은 현재 화자 스스로 생각할 때 한국어를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1세대의 경우에는 모두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편한 언어를 조사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1.5세대의 경우에도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거의 1세대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2세대에 오면 30% 정도는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는데요. 실제 인터뷰 시에도 이제 인프레고 때문에 저 잉글리시 배우고 있어요. 라든지 마이송 메노스라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표현들조차 브라질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상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부모님과 대화를 하거나 한국 교회를 갈 때뿐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브라질 재외 동포들이 한국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표 7과 표 8은 한국과의 유대 관계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나타낸 것인데요. 브라질에 사는 한인들은 세대가 내려갈수록 주변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대비되게 세대가 내려갈수록 한국에 방문하는 시기가 점점 적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브라질 재외 동포들은 브라질 내 한인과의 유대 관계는 좋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한인 및 한국과의 유대 관계가 브라질 내 한인들과의 유대 관계만큼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9는 브라질에 사는 재외 동포들이 스스로 한국어 실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1세대의 경우 한국어를 쓰는 것에 더 익숙하고 한국에서 이미 한국어를 모두 배우고 사용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고 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1.5세대의 경우는 기본적인 회화가 가능하다고 답한 사람이 35%가 있었는데, 이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이주한 지 오래된 사람들이라는 점이 특이하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1970년 이전에 이민을 온 1.5세대들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브라질 사회에 익숙해져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잊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2세대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말할 수 없으며 전혀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30%로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서 브라질 한인 사회의 2세대 및 후속 세대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45%는 주변에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한국 문화에 적응을 매우 잘한다고 답한 사람과 일치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거주 지역 및 인적 교류가 이들의 언어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국어인 한국어에 대한 정체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본인의 나라와 모국어를 모두 한국과 한국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오래전에 한국을 떠나왔어도 태어난 곳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1.5세대의 경우에는 자신의 모국어가 한국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모국어가 브라질어라고 생각하는 비율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비율로 본인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재외 동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15%의 재외 동포는 본인을 한국 사람이면서 브라질 사람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어릴 때 한국에서 떠나서 브라질에 살면서 두 개의 정체성을 모두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2세대의 70%는 본인의 모국어가 브라질어라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비율의 사람들이 본인은 브라질 사람이면서 한국 사람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명의 제보자를 제외하고는 가정에서 한국 문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환경에 적용해서 본인의 정체성을 한국인이면서 브라질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한 점은 다른 선행 연구들에서 흔히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세대를 1.5세대로 본 것에 비해서 본 조사에서는 2세대에서 그런 혼란을 많이 겪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1.5세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살다 온 기억이나 바로 윗세대인 1세대의 교육에 영향한 것으로 보이고 2세대의 경우에는 그런 교육이 갈수록 사라지고 집에서는 한국인, 밖에서는 브라질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습에서 오는 혼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모국어 보존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 및 모국어 교육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죄송합니다. 그에 앞서서 한국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표 12와 같이 응답하였습니다. 1세대의 경우 대체로 이미 한국어를 알기 때문에 따로 더 배우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한 명의 이제 한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답하였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제외동포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브라질어만 사용한다고 답한 사람과 일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가정은 2세대 자녀에 맞춰 언어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한국어를 잘 사용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잊지 않기 위해 따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5세대의 경우에는 주변에 거주하는 한인이 있는지와 한국에 자주 방문하는지에 따라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지 아닌지의 차이가 났습니다. 또한 이미 한국어를 배웠기에 현재 한국어를 배우고 있지 않다고 답한 1.5세대들이 많았습니다. 2세대의 경우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지 않다고 답한 사람이 70%였는데요. 인터뷰 결과 어린 시절 한글 학교에 본인의 의지로 나갔던 사람들은 아직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답했지만 본인의 의지로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한국어를 더 이상 배우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앞서 살펴봤듯이 거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후속 세대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 13과 14는 모국어 보존에 있어 부모의 역할 및 자녀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 결과입니다. 이제 브라질 한인 사회에서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거의 대부분 한국어 사용을 권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대부분의 자녀들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소수의 자녀들은 브라질 사회에서 브라질인들과 주로 접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표 12에서 살펴봤듯이 세대가 낮아질수록 브라질 한인 사회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모국어 교육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만 표 3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모국어 사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 15는 브라질에 현재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1세대에서는 거의 본인 및 부모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1.5세대와 2세대에서도 동일한 인식이 나타났지만 그와는 별개로 한국 기업이 브라질에 점점 들어오면서 한국과 브라질, 포르투갈어를 모두 할 줄 아는 이중 언어 화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답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브라질에서의 한국에 대한 위상 및 취업 기회가 언어 태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표 16은 후속 세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야 하냐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2세대의 15%를 제외하고는 표 15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결과 한국인의 피를 물려받았고 나중에 취업을 하기 위해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이 또한 한국 및 한국 기업에 대한 위상이 언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답한 2세대들은 어차피 사는 곳이 브라질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할 수 없더라도 충분히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 부분은 자녀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별 생각이 없다고 답했던 한 명도 한국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17은 브라질에 있는 한인 사회의 언어 선택을 결정짓는 내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국어에 대한 언어 태도를 조사하기에 앞서서 한인 사회에서의 의사소통이 중요할지에 대해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제 1세대와 2세대 각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인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1세대에서 별 생각이 없다라는 답변이 나온 것은 예상 외의 반응이었는데요. 이렇게 답한 1세대는 한인 사회에 상처를 받고 한인 사회를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한인들이 모두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중요시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표 18은 브라질 한인 사회의 언어 선택을 결정짓는 내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국어에 대한 언어 태도를 조사한 것으로 한국인과 어떤 언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지 조사한 것입니다. 1세대의 경우에는 한국 한인들 사이에서 한국어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80% 이상으로 나타났고 1.5세대로 가면
그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세대에 가면 60%만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2세대로 갈수록 브라질어를 사용하는 것이 편하고 브라질어로 서로 의사소통을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표 19는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제 대부분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이미 한국 기업에 취업하여서 한국어와 브라질어를 모두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대의 경우에는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냐는 질문에 그냥 직업 때문에라고 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 기업이 브라질에 들어가면서 한국어 학습 및 교육에 대한 관심사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결과 아니라고 답한 사람들은 한국 기업에 취업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를 써도 유리한 것이 없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있었고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라고 답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다는 답변을 보여서 취업이 언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표 20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이중언어 화자가 되고 싶다고 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현재 브라질 제외 동포들은 아직까지 한국어를 보존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두 가지 언어를 모두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싶어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표 21과 표 22는 이 문화에 대한 적응도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브라질 제외 동포들이 더 자연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임영철 2006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한국과 문화적인 공통점이 적은 나라의 경우 세대가 낮아질수록 이 문화에 대한 적응도가 높게 나타나는데요.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세대부터 2세대까지 모두 일반적으로 브라질 및 한국 문화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세대의 80%가 한국 문화에도 적응을 매우 잘하거나 잘한다고 답을 하였는데요. 이는 브라질이 한국과 문화적 공통점이 낮긴 하지만 표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변에 한인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결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한국 문화 중에서도 어떤 문화를 지키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브라질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유지하고 있는 한국 문화는 한국 요리를 먹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한국어로 된 책을 읽거나 노래를 듣는 것, 그리고 한국의 명절을 챙기는 것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의 경우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본다는 응답이었는데요. 2세대의 경우에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한국어를 학습한다고도 답하였습니다. 다만 이 질문을 답하면서 2세대의 경우에는 한국의 문화가 아니 무엇인지 몰라서 이 문제에 답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한국어 문화를 교육할 필요성도 함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의식 속에서의 언어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표일과 비교해 봤을 때 평소 사용하는 말을 했던 응답과 조금 다르지만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있지는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1.5세대의 경우에는 자신의 모국어가 한국어라고 답한 사람이 약 70%가 있었는데요. 실제 암산시에 사용한 언어는 브라질어와 한국어의 비율이 동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미뤄보았을 때 1.5세대의 정체성은 언어 의식 면에서는 한국어에 가깝지만 실제 언어 태도 면에서는 한국인과 브라질인의 정체성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암산보다 더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꿈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세대에서도 브라질어로 꿈을 꾼다는 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하고 더 많이 사용한다고 답한 것과는 조금 다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1.5세대의 경우에는 본인을 한국인이라고 답한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사용하는 언어가 브라질어임을 보여주는 결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2세대의 답은 표 24에서와 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완전한 무의식 속에서의 1세대와 2세대의 언어 태도 차이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통해 실제 재외 동포들의 언어 의식과 언어 태도에 차이가 조금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브라질어와 한국어에 대한 언어 이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 1과 그래프 2는 각 언어를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한 퍼센트를 나타낸 것으로 각 항목은 브라질어 혹은 한국어를 친숙하게 느끼고 있는 등의 언어에 대한 이미지나 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볼 때 느끼는 이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프 1은 브라질에 대한 언어 이미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를 통해 1세대보다 1.5세대와 2세대가 브라질어에 훨씬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발음이 분명하고 또렷하게 들린다라는 항목입니다. 1세대의 경우 이미 성인이 된 후에 브라질어를 배웠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브라질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발음이 한국어만큼 친숙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느껴지지 않기에 나타난 결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이미지는 냉정하지 않고 따뜻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브라질이라는 국가와 브라질 사람들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광윤 2010에 따르면 브라질 사람들은 접하게 되는 새로운 사람과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이기 때문에 브라질에 이주하여 정착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합니다. 이런 브라질 및 브라질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들이 쓰는 언어에도 적용이 돼서 따뜻하게 들린다는 항목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이미지는 세련되게 들린다는 것이었는데요. 사람들이 흔히 세련되었다라고 하면 생각하는 것은 도시적인 이미지입니다. 브라질의 경우는 한국보다 국가 영토가 넓기 때문에 한국보다 도시화가 된 지역이 한정적이고 특히 피라시카바 같은 경우는 도시와 시골이 공존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시와 시골의 중간 언어로 브라질어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전체적으로 2세대에 비해서 1.5세대가 브라질어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한철 2010에서도 언급하였듯이 1.5세대와 2세대들의 경우에는 브라질 문화에 익숙해지고 브라질어도 잘 구사하면서 쉽게 동화되며 그 언어에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1.5세대의 경우에는 청소년기에 브라질에 와서 새로운 언어를 접하면서 그 언어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브라질에서 나고 자란 2세대보다 1.5세대가 더욱 브라질어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프 2는 한국어에 대한 언어 이미지를 나타낸 것인데요. 그래프 1과 비교하면 전 세대에서 브라질어보다 한국어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대가 낮아질수록 한국어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특히 2세대의 경우 4개의 항목에서 1세대와 1.5세대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냉정하지 않고 따뜻하게 들린다라는 항목의 경우 모든 발음이 이어지는 브라질어보다 받침이 존재해서 한 음절씩 끊어지게 발음하는 한국어를 보다 냉정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브라질 사회에서 만난 한인이 비즈니스적으로만 접근해서 한국인의 동질감을 느끼게 하지 못한 경우에 말을 냉정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믿음직스럽게 들린다라는 항목의 경우에도 브라질에서 다른 한인에게 부모 세대가 좋지 못한 일을 겪었거나 브라질 내 한인 사회가 아닌 온전한 브라질 사회에서 사는 경우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와 동질감을 느낀다라는 항목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거나 배우고 있음에도 그 사회에서 온전하게 속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경우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세대별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가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은 세련되게 들린다와 많이 배운 사람처럼 들린다라는 항목입니다. 이 두 항목은 앞서 살펴봤던 그래프 1에서도 긍정적인 이미지가 낮게 나타난 항목입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각 사람들의 학력 정도 및 언어 습관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것을 한 언어를 사용하는 전체 사람에 대한 이미지로 볼 수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재외동포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재외동포와 관련된 언어 태도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세대가 지남에 따라서 점점 거주국의 정체성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독특한 점은 이 세대가 브라질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브라질인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2배 이상 많았고 아직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히우지자네이루에 살고 있던 한글 학교 교장을 지냈던 1세대의 말을 빌리자면 한글 학교에 오는 학생도 적고 학생이 많을 때에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는 이민을 온 비전공자의 1세대들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들에게도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브라질에 사는 재외동포들의 한글 학교에도 전문적인 교재와 전문가를 지원하여 한국어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브라질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정책이 도입되어서 브라질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환경이 개선이 된다면 이 세대가 아직 한국인의 정체성을 많이 유지하고 있듯이 그 후속 세대들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의 정체성에 녹아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